자, 우리 지난주 했던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이에요. 제일 먼저 보니까 여기 유량과 저량 묻는 거 있죠?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단 기간이 뭐예요? 시점은? 신규는?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재고는요? 끝에 어떤 양이 붙어 있어. 그 다음에 가격, 가치, 자산, 몽땅 다 저량. 자, 임료, 지대, 소득, 임금. 그러니까 좀 느끼시라고. 수익 같은 몽땅 다 유량이죠. 그 반대 거부는 뭐 있으면 인구는 저량 속에 포함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어떻게 번역합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존재하는 주택에 대한 양을 어떻게 번역합니까? 그죠? 여기 있는 기간은 뭐라고? 존재는요? 공급이지. 그래서 연결하면 유량의 공급량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두 번째 요건 수요 공급. 수요 1넘버 우 하향. 자, 요거는 뭐요? 공급이죠. 우상향 곡선. 세 번째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하죠. 곡선 상의 이동. 자, 다시 할게. 이렇게 보자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현재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하나 방식은 절대 그래프는 이동하지 말고 곡선상의 점마 이동시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곡선상의 점마 이동시키겠습니다. 곡선상의 점마 이동 같은 말이 뭐지? 누구만 이동하겠어? 수요량만 변했죠. 수요량의 변화요. 원인 자체가 누구라고? 가격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보니까 이제는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만 이렇게 늘려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있습니까? 누가 이동하지? 곡선 자체 이동. 같은 말 이건 수요 곡선이지. 수요 곡선이 변하는 거예요. 원인 자체는 분명히 가격은 아니겠죠.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 때문에 결국은 양이 변화가 있는 걸 가지고 곡선 자체 이동. 같은 말은 수요의 변화입니다.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 네 번째 가볼까요? 자, A와 B가 서로 대체 관계. 대체란 말 뜻이 뭐예요? 대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지. 대신하는 거지. 얘는 가장 기본이 둘 중에 한 개만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반대는 포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을 보시면서 이와 같이 현재 A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A 물건 선택 안 하지. B 물건 선택하겠죠. B에 대한 수요는 증가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보완이란 말 뜻이 뭐예요? 두 개의 어떤 재화가 결합되면 훨씬 더 큰 만족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얘는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거지. 그렇죠? A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A 물건 안 사면 D도 사지 않겠다는 거지. 이런 이제 개념 좀 정리하시고요. 자, 그거 입에 좀 조심할 거 요거 묻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요? 감소하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으면 수요는 구분하셔야 돼. 자, 일단 요거는 곡선상, 곡선 자체. 곡선상이지. 왜? 가격이 돌아왔으니까. 얘는 곡선상, 곡선 자체? 자체. 이걸 좀 기억하시고요. 자, 일단 이 정도만 아마 알고 있으면 될 거예요, 사실은. 그거 200, 부동산 공급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공급은 크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무슨 공급?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 자, 물리 공급 무슨 곡선? 여기에 수직인데 다른 말로 완전 비탄력이지.
경제라는 것은 용도 등을 변경시키면 그 양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죠. 그래서 우상량입니다. 자, 이때 단기와 장기로 구분되는데 단기와 장기 구분 기준이 뭐죠? 구분 기준,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지면 장기고 그렇지 못하면 단기입니다. 자, 단기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없으니까 급경사인 비탄력이지만 장기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주어지다 보니까 완만한 탄력적이 되어진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균형시장으로 가볼까? 자, 현재 이게 균형인데 수요와 공급의 협상으로 만들어진 가격입니다. 자, 이때 보니까 이건 무슨 곡선? 공급이지? 이건 뭐요? 네. 수요 곡선인데 이때 보니까 자, 이렇게 된 건 수요가 이동한 거지. 하면은 이건 수요 증가 감소 증가지.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도 양도 그죠? 같이 움직여. 자, 이게 수요 감소죠. 하면 가격도 얘보다 떨어지고 양도 줄겠다. 그죠? 그래서 항상 수요는 가장 기본이 항상 가격과 양은 증가 감소 똑같이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 공급이란 건 자, 이게 공급인데 공급 증가 감소 증가죠. 그럼 가격은 떨어지는 거지. 양만 커지는 거예요. 거꾸로 뭐 있습니까? 이 공급 감소죠. 감소하면 가격은 얘보다 올라가지만 양은 줄겠다. 그죠? 자, 이걸 이제 말로 표현을 하셔야 돼, 이제, 앞으로. 그래서 어쨌든 아까 했듯이 이 말 아닙니까?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얘가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어짐에 따라 결국 뭐 있으면 어떤 현상들이 있는가 하면요. 자. 네, 항상 수요는 무조건 이 말과 같이 움직여라.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뭐 있습니까? 공급만이 가격은 무조건 반대 방향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자, 수요, 공급이 둘 다 증가되면 이거 아닙니까? 그죠? 같이 설명하면 되겠네. 보니까 어쨌든 양은 많다? 양은 늘어나고 가격은 때에 따라 올라갈 수 있고 감소할 수 있죠. 가격은 모른다 이거죠. 이럴 때 만약에 수요 증가가 더 크면 이 말 따라가는 거지. 공급 증가가 더 크면 이 말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런 거 아시면서 다시 수요는 증가되는데 공급이 감소되는 경우 있지. 이거 같이 두 개 합치면 되겠죠. 그죠? 가격은 어쨌든 무조건 뭐합니까? 올라가지만 양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탄력성. 자, 탄력성은 유형이 크게 3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결론은 누가 바뀝니까? 수요가 변화가 있는데 어느 정도 변화의 영향을 줄 것인가 알아볼 목적인데 원인 자체가 가격 때문에 양이 바뀌는 등 파악할 수 있죠. 이런 걸 다른 말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소득의 변화에 대해서 양이 어느 정도 바뀔 것인가 알아보는 우리게 소득 탄력성이고 한 개 더 있죠? 그죠? 자, 저와 같이 뭐 있습니까? A제 가격이 올라간 B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건 결국은 교차란 말은 결국 크로스. 우리 영어로 본다고 크로스거든요. 크로스는 이 말 아닙니까? A와 B가 있으면 이게 크로스가 아니라고. 이렇게 된 크로스 아닙니까? 그죠? 그게 가격, 여기 양이잖아. 그러니까 이 관계를 따지면 곧 이게 교차를 시키면서. 그래서 항상 교차는 기본 전제가 한제와 가격과 다른 제와 어떤 양입니다. 자, 공식을 갈 건데, 공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분의 뭐? 그죠? A의 BI. 그러니까 얘 나누기 이거라고. 그죠? 얘는 공식이 뭐지? 공식 소득분의 양이야. 얘는요, 교차가 아니야, 이제. 가격분의 양이지. 근데 A제 가격과 B제 양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탄력성 값이 플러스가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죠. 얘들 둘은 중요한 것은
그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플러스이냐 마이너스이냐 한 거지. 그래서 플러스일 때 소득설에서 플러스는 뭐요? 정상제곱. 예, 마이너스는 열등제. 교차 탄력성. 이 교차는 결국 이거. 그죠? 이내용 파악할 목적이니까 어쨌든 교차 탄력성 뭐 있으면 플러스인 건 뭐요? 마이너스인 건 이러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 그리고 가격 탄력성 값이 있는데 기준은 항상 1이죠. 1보다 큰 게 뭐요? 탄력, 즉 작은 게 비탄력. 탄력이 기울게 훨씬 더 완만한 거죠. 그래 보시고, 그 다음 탄력성 값이 무한대인 것도 있고 제로인 것도 있죠. 무한대인 걸 보통 뭐라 하죠? 완전 비탄력. 자, 무슨 곡선? 얘는 누가 불변? 무조건 요점 마주치는 점. 양이 불변이지? 자, 무한대인 게 뭐라고? 완전 탄력. 무슨 곡선? 수평. 누가 불변? 가격 불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탄력성 크기를 결정해주는 요인 묻습니다. 딱 세 개 맞아.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 그 다음에 수요 측면에서 비싼 게 탄력이죠. 그죠? 자, 측정 단위 시간, 관찰 기간 등등이 나옵니다. 나왔을 때 그건 단기, 장기 묻는 거죠. 자, 단기인 게 비탄력, 장기인 게 자, 제품 완성기간. 완성기간 이거 들으면 이건 장기예요. 인데 완성기간 짧은 거, 긴 거 묻지. 짧은 게 탄력이죠. 그 다음 마지막 보니까 그 제품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든다, 적게 더 있습니다. 많이 들수록 뭐요? 비탄력. 그런 정도 진행됐던 거. 그래서 이 7, 8이 있는 이 정도는 분명히 이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어떤 게? 빨간 쏘리. 자, 어쨌든 중요한 건 7, 8이나 이런 정도까지는 반드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실제 시험장 가서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 내용이. 자, 그래 봤으면요. 이제 지금부터 경기 변동으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 강의 노트 16페이지. 자, 16페이지는요, 경기 변동인데, 일단 이걸 먼저 하기 위해서, 우리 저기 뭐 있으면 기본서에 118페이지 가보니까, 118페이지. 이제 기본적인 그래프는 좀 한번 봐보죠, 그래프. 자, 이 말입니다. 부동산이든 일반 경기든 항상 경기가 좋았던 나빴던 이런 사이클 변동이 항상 반복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 보니까 경기가 가장 좋은 점을 뭐라냐고 이게 정점, 피크죠, 그죠? 가장 나쁜 점을 뭐라고 이게 저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보니까요, 우리 경기가 서서히 나빠지는 거 있죠?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후퇴 국면 쓴다고. 가장 나쁜 걸 뭐라 하냐? 불경기 또는 불황 쓰겠다. 그죠? 서서히 회복되겠네. 이게 회복기고. 가장 좋은 게 호경기 또는 호황이란 용어를 쓴답니다. 이런 이제 기본 용어를 좀 아셔야 돼요. 그런데 있다 보니까 저점에서 정점 사이 어떤 폭이 있죠. 이 폭을 뭐라 하냐? 그런 말로 진폭이라 진폭. 또한 같이 정점에서 사이클 변동 후에 다시 올 수 있는 정점 여기 있는 기간, 올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이 반복되거든요. 반복되다 보니 이걸 다른 말로 주기라는 용어 씁니다. 주기. 자, 근데 우리 실제 보니까 이 주기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디 보는가 하면 책에 보니까요. 119페이지.
자, 맨 밑에. 참고. 자, 거기 첫 번째 1번이 갈로 썩여 있는 말이 좋습니다. 키친 파동, 2번이 주골라 파동 넘어가 볼까? 3번이 보니까 쿠츠네츠, 4번 한센, 5번 뭐 콘트라테프인데. 자, 물어보자. 우리 관심 있는 저기 경기 변동은 부동산 경기가 중요합니까? 일반 경기가 중요합니까? 예, 부동산 경기 중요한 거지. 그죠? 그래서 항상 이제 부동산 경기 반드시 일반 경기 변동에서 비교하는데, 거기 두 개 설명해 보니까 우리 1번과 2번과 5번이 뭐냐고 전부 다 이게 일반 경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이 뭐 있으면 여기에 부동산 경기예요. 그러면 굳이 거기 내용을 알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음 할 것은 일반 경기를 대표할 수 있는 누구냐? 2번. 2번이 누구죠? 주골라 파동이죠. 이 주골라는 사람이 발견한 건데 어쨌든 보통 설비 투자는 거의 한 10년 한 주, 10년 한 주기입니다. 근데 우리 아마 거기 3번에 있는 쿠츠네츠, 4번에 있는 한산을 누르다 보니까 건축선 아니에요. 이 말은 재건축은 보통 20년 전후 한 주기거든요. 자, 따라서 일단 그냥 단지 부동산 경기는 한 주기가 20년 전후 될 것이고 그 반대로 일반 경기는 보통 한 10년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비교한다 이거 마시면 안 돼. 큰 의미 갖지 말고. 예, 그 정도 봤으면 이제 지금부터 각이 놓여 있는 부동산 경기 변동을 할 겁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는 굉장히 쉬워요. 진짜 이거 시험장 가서 틀리면 진짜 고민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 자, 부동산 경기 있는 첫 번째, 가볼게. 이제 특징이 있는데. 맨 먼저, 부동산 경기라면 건축 경기지. 절대 이 말 대신 재건축 경기란 말과 토지 경기는 아니다. 특히 재건축 경기는 아니에요. 자, 이때 건축할 수 있는 용도가 어떤 게 있습니까? 주거나 상업이나 공장 등이 있지. 이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주거, 상업, 공장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거요? 주거용 부동산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 갈로 2번 갑니다. 2번 가보니까 부동산 경기는 전국적, 일률적입니까? 아니면 지역적, 개별적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단지가 암기하지 말고 이런 거요. 원주시에 있는 부동산 경기가 좋다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게 다 좋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항상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고 또 원주 안에서 보니까 어떤 각 동네마다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 경기는 일률적, 전국적이 아니라 지역적이면서 개별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부동산 경기란 건 뚜렷하거나, 그 다음에 분명하지는 않더라. 저 무슨 말이냐? 항상 순환 주기가 이렇게 똑같은 사이클은 가지지 않습니다. 가다가 확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또 가다가 이렇게 확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 변동이 다 차이가 있다고. 자, 이게 이해 안 되는 분은 다시 해볼게요. 우리 이런 경우 있습니다. 같은 동에 한 동의 아파트가 있어요. 자, 있는데 여기 전체 40평이거든요. 근데 여기 세대수가 보면 총 100세대가 있어. 그래서 여기 각각 있는 100세대 있는 주인마다 물어봤어. 자기 집에 있는 이 지역의 부동산 경기 좋냐 나쁘냐 물었을 때 이 100명한테 물으면 똑같은 답 하겠습니까? 참 재밌는 연구가 있어요. 사람들은 집을 처분할 때 내가 잘 팔았다 못 팔았다 했을 때 그 기준이 뭐냐는 거야, 기준이. 최초 샀던 이 가격을 기준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는 기간 중에 최고 가격을 기준할 것인가. 어느 걸 기준합니까? 응? 실제 답은 없어, 진짜. 요 연구한 친구가 있는데 서울에 있는 보니까 300세대요. 300세대 아니고 300이 단지가 연구해봤어. 설문조사 해봤다고. 해보니 재밌는 건 요 차이 약간 미미해. 47%, 한 45% 된다고. 그러니까 어느 기준이 되는 건 잘 모른다고. 그럼 보세요. 여기 있는 100명에 있는 세대주가 뭐 있습니까? 살 때 다 하나씩 똑같이 샀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사는 시점 다 틀리겠지. 또 발언의 어떤 기준이 다 틀리거든. 그 각 개인마다 뭐 있습니까? 경기 좋다 나쁘다 했을 때
다 다르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부동산 경기는 뚜렷하거나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보니까, 자, 네 번째. 자, 4번은 이겁니다. 일반 경기는 몇 년 주기? 부동산 경기는 몇 년 주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주기는 부동산 경기는 20년이고 얘는 10년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보니까 진폭은 누가 더 클 것인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진폭은 뭐 있으면 얘가 더 크지? 노란색이 그죠? 이게 폭이네, 폭. 자, 중요한 건 얘가 왜 클 것인가 이유를 가끔 시험 내기도 하더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거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물어보죠. 분필 만드는 시간과 주택 만드는 시간 누가 더 길죠? 그러니까 분필은 뭐 지금 당장 수요가 필요한 만큼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어. 그죠? 하면 제때제때 공급하면 결국 가격에 대한 등락폭이 크겠냐고. 필요할 때 바로 공급할 수 있어. 가격 등락폭이 클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집이란 건 보통 2, 3년 시간 걸리는 거죠. 그런 결과 뭐 있습니까?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 보니까 항상 단기에서는 초과 수요, 초과 공급 등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등락폭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공급이 장기간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항상 뭐든지. 요걸 달리 표현은 뭔지 압니까? 같은 말이 타성 기간이 길다. 타성이 뭐냐? 종을 쳤을 때 내기에 들려온 시간이야. 그러니까 어떤 자 지금 집 필요해 신호를 딱 주죠. 주었을 때 실제 집을 만드는 시간이 있지. 이런 게 타성이라고 쉽게 말해서. 그래서 타성이 길다. 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내구성 때문에 이런 말 다 쓸 수 있어. 있는데 굳이 암기할 생각하지 마. 무조건 틀린 답은 딱 정해져 있어. 이 말은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영속성은. 이유가 있어.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는 토지 경기입니까? 건축입니까? 건축이지. 영속성은 토지 특성이야? 아니면 건물 특성이야? 그죠? 내구성은 토지 특성입니까? 건물 특성입니까? 내구성. 응? 내구란 말 뜻이 뭔데? 응? 내구는 토지 특성, 건물 특성. 둘 다. 영속은 영원하다는 거야. 건물은 절대 영원할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 이거 한 적이 있죠. 만약에 토지에서 영속성 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불변, 불계, 내구성이네. 그러니까 토지에서는 결국 내구성과 영속은 같은 용어예요. 근데 건물은 절대 파괴될 수 없는 이 영속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고. 건물은 무조건 시간의 경과에 항상 소모되게 돼 있어. 그래서 내구란 말 뜻이 결국 뭐 튼튼하다 이 말은 오랜 기간 이 말 뜻이지. 그래서 건물을 반드시 내구성 쓸 수 있지만 영속은 못 쓴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시험 내면 이걸 딱 장난치게 돼 있어. 영속성은 안 된다. 왜? 너 토지 특성이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요. 예. 문제 풉니다. 자, 천재 문제 가보자고. 예, 55페이지로 가보자고. 자, 55페이지. 2실이죠. 2-1, 2-2 갑니다. 두 개 먼저 풀고.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그 갈로 속에서 답만 찾지 말고 틀린 답 어떻게 낼까 그것도 보시라고. 그 갈로 속에 하여튼 둘 중 한 개를 무조건 장난치게 돼 있어 문구가. 그래서 2-1번은 우리 과거에 시험 나왔을 때 나왔습니다. 네, 과거 시험에 부동산 경기란 주로 건물의 재건축 경기를 말하며 이래서 냈다고 과거에.
그래서 뭐 무조건 이건 건축 경기입니다. 또 2-2번 가면 이때 어떤 게 중심이라고? 주거지. 자, 3-1, 2 두 개 해결하시고. 자, 물어보자고. 그 말이 이겁니다. 부동산 경기는 전국적 일률적입니까? 지역적 개별적입니까? 그걸 그렇게 시험 내는 거예요. 도시마다 다를 것이고 도시 안에 있는, 즉 이 말은 현재 원주시 안에 있는 각 동마다 달라진다는 거지. 그죠? 그걸 번역하시고 그 다음에 4-1, 2, 3 네, 해보시고 자, 물어보면 부동산 경기는 이게 경기 순환 구간이 뚜렷하고 분명합니까? 그래요? 아니죠? 그걸 그렇게 시험 내. 자, 그 다음에 저기 있는 5-1, 2, 3 해보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강의에서 최근 20년까지 나왔던 문제 다 집어넣어 있죠. 그래서 똑같은 문장이 진짜 힘들더라고, 이게. 한 3개월 걸렸어. 똑같은 질문 찾는 게. 자, 그 말은 뭐예요? 첫 번째 5-1번은 이거죠. 팽창과 수축. 자, 보자고. 여보세요? 여기에 경기 좋아지는 거지. 이게 팽창이야. 경기 나빠지는 거지. 수축이야. 그러니까 팽창과 수축 간의 이 차이, 곧 이게 진폭. 그지? 진폭은 훨씬 더 크다. 넌 걸 이렇게 찾는다고. 5-3번은 뭐 있습니까? 왜 크냐 물었을 때 이건 영속성만 쓰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 돼. 됐죠? 자, 여기까지 봤으면 다시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컨 2번 가보니까, 그럼 현재 우리 자기 동네에 있는 부동산 경기가 좋냐 나쁘냐 이 파악에서 제가 물어봤을 때 어떤 분은 좋다, 어떤 분은 나쁘다 말하겠다, 그죠? 뭘 보고 현재 경기가 좋을까 나쁠까 그 판단했냐 물어보면요, 아주 많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데 사실상 보면 딱 3개. 그 동네에 있는 수요 현황과 공급 현황과 가격 있죠? 요거 3개 가지고 판단하더라 이겁니다. 하는데 실제 시험은 재밌는 건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물은 절대 뭐 있습니까? 수요 공급 이렇게 직설되어 있으면 안 내. 안 내고 이제 약간 우회전 돌려 시험 내거든요. 즉 무슨 말인가? 자, 바로 문제 갑니다. 6-문제. 6-1번부터 합니다. 6-1번. 자, 6-1번 가보니까, 건축 착공량 칠판 보시고, 이거 수요 공급 어디서 포함되는 거예요? 공급이지, 거래량은 수요지, 자꾸 이제 번역하셔야 돼요. 따라서 이 말 아닙니까? 부동산 수요와 공급은 부동산 경기 측정비로 활용되고 있다. OX. 맞지? 그죠? 이거 3개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꾸 암기하지 말라고. 무조건, 자, 번역하셔야 돼. 그러니까 항상 이런 측정이 활용되고 있어서 무조건 수요, 공급, 가격을 판단하시는데 이게 어디 속에 포함될 거 보시면 안 돼. 자, 6-2번 가볼게. 허가 면적, 요건 수요, 공급이죠. 자, 또한 미분양 물량 어디 속에 포함돼요? 미분양 물량, 공급이지. 그거 번역해. 부동산 공급도 경기 측정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OX. 맞는 거지? 자, 한 장 더 넘어가 보니까 6-3번 갑니다. 허가량 수요 공급이지.
알면 부동산 경기를 측정할 수 있지. 이때 허가령 뭐를 보고 판단을 묻거든. 그 뒷말 신경 쓰면 모든 걸 다 고려. 모든 걸. 그러니까 뒷말에 의미가 없어요. 연면적 등등이 있는 그건 의미 없고 허가령 공급은 부동산 경기 측정기를 활용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 자, 6-5번. 4번은 통과하고 5번. 자, 물어보자고요. 여기 있는 원주시 있는 주민들이 앞으로 집값 올라간다라고 전부 생각하고 있어. 그럼 집값은? 올라가지. 그거 묻는 거야. 응? 됐죠? 자, 그 다음. 자, 다시 이제. 예, 강의 노트 갑니다. 자, 강의 노트 큰 3번. 자, 이 3번은 굵은 글씨 제목만 정리하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시간적 관계를 가진다. 이거 마시면 돼요. 그 안에 있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하지만 물론 이게 이론상은 통용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 이게 현실상은. 그래서 지금은 거의 안 쓰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다음은 5번만 기억하셔. 자, 1번, 2번, 3번, 3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설명드릴게요. 그러는데 굳이 암기를 하지 마라 이겁니다. 하는 목적이 뭐냐? 혹시 시험 난다는 면피할 목적이야. 자, 보세요. 이제 이게 일반 경기거든요. 이렇게 일반 경기 변동이 있으면 어떠한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먼저 이동되는 게 있어. 이동. 자, 우리 이걸 보통 영어로 사이클이라 사이클이죠. 사이클은 우리말로 쓰면 뭐예요? 순환. 그래서 먼저 간다 해서 이게 전순환이라 쓴답니다. 어떤 건 일반 경기에 대한 옆으로 뒤에 따라가는 경기 있어요. 이런 게 뭐냐? 호순환이요. 보통 전순환적 경기가 뭐냐? 주식 경기고 후순환적 경기가 뭐냐? 부동산 경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건 보니까 부동산도 특히 저기 용도를 보면요. 어떤 건 일반 경기가 똑같이 간다 이게 뭐지? 동시지. 어떤 건 그 반대로 움직여. 이런 게 역순환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보니까 상업이나 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전부 다 동시관계고 거꾸로 주거용 부동산 뭐 있습니까? 역순환 관계인데 왜 그런 게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이제는. 이거 시험 안 나올 거니까. 그냥 단지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부동산 경기는 이와 같이 일반 경기와 시간적 관계를 가집니다. 이런 개념이 있고 다만 거기서 5번은 좀 기억하셔야 돼. 5번은 뭐냐? 자, 이거 다시 보세요. 5번은 이겁니다. 우리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지. 얘 부동산이야. 여기 부동산이죠? 일반 경기고. 자, 여기 회복 아닙니까? 회복은 항상 누가 먼저 옵니까? 이게 먼저 오지. 얘보다. 그죠? 그래서 회복은 보니까 뭐 있습니까? 일반 경기보다 먼저 온다 해서 이게 다른 말로 선행 쓴다고. 아, 잠시. 순환이란 말과 행은 다른 말입니다. 행이란 건 특정한 하나의 국면만, 회복만, 후퇴만 이것만 따진 거고 순환은 전체에 있는 사이클. 그래서 이래 보시고 그다음에 요 꼭지점은 같지? 여기에 뭐야? 병행. 또 얘는 뒤에 따라가지 이게? 뒤에 따라간다 이게 뭐죠? 호행. 요건 반대잖아? 역행. 얘는 뭐 멋대로 되는 거죠? 요건 독립이라고. 독립. 뭐 정리해볼까? 부동산 경기는 호순환적인데 때에 따라 뭐 있습니까? 선행도, 역행도, 후행도 독립적일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일단 그런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요 문제 바로 풉니다. 자, 다시 우리 문제 7실이죠. 7-1번, 7-6번 있는데 그건 다 보지 말고 7-뭐부터 보는 거요? 7-5, 7-6만 하셔. 다른 거 하지 말고.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요거 좀 기억하죠. 보세요. 왜 부동산 경기가 호순환이 되냐 이유를 시험 낼 수 있어.
4거든. 요 볼래요? 상업이나 공장 요 주거 3개 있지. 요거 3개 합치면 무조건 뒤에 따라간다. 왜 그렇습니까? 원칙은 같이 움직이지. 근데 요건 반대거든. 그죠? 요거 3개 합치면 무조건 얘 뒤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구조가. 그래서 이걸 보통 뭐라 하는지 압니까? 주거, 상업, 공업에 있는 각 부문별 가중 평균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결과 호선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은 좀 이 밑에 좀 7-5번입니까? 네, 7-5번 쭉 읽어보시고 끝에 적어 놓으세요. 결과 뭐예요? 그 결과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적이다. 나 같은 거 시험 내겠다고. 왜 부동산 경기 후순환되냐 물으면 그게 답이야. 그게. 각 부문별 가중 평균치적 성격을 갖고 있으면 후순환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걸 아시고. 자, 그 다음에 7-6번 갑니다. 그건 이해되겠죠, 그죠? 때에 따라 병행도, 선행도, 후행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정도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강의 노트. 네 번째. 이 4번째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자, 이 말이죠. 순환적 경기 변동 이외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도 존재한다. 이 말이 꽤 중요합니다. 이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순환적 경기 변동 이외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 존재한다. 이 말 꼭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계속 가볼게요. 보세요. 순환적 경기 변동도 있고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3개 있거든요. 첫 번째, 계절적 경기 변동. 두 번째, 무작위. 무작위 같은 말이 뭐냐? 불규칙적 경기 변동, 불규칙. 세 번째 보니까 장기. 같은 말이 뭐냐? 추세. 얘는 항상 시험 내면 다른 걸 내지 않고 있죠.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시험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순환적인 이 말 아닙니까? 예, 부동산 경기는 예, 이렇게 사이클 변동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게 곧 순환적이라고. 그러면 얘는 보니까 이런 겁니다. 순환적에선 예, 특히 여기 우리 경기학과 회복 후퇴 그죠? 후퇴 국면이고 요건 불경기 아닙니까? 불경기인데 부동산에서 불경기 대신 하향시장 쓴답니다. 자, 얘는 서서히 기분 좋아지는 거죠? 회복 이건 경기가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걸 보통 뭐라는 거면 이게 상향시장. 그러니까 호황 대신 상향성이 돼 있다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와 같이 후퇴다, 회복이다 등등 점이 이건 순환적입니다. 그리고 요 계절적은 계절마다 올 수 있는 경기 변동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우리 이런 게 있죠. 방학 때 되면 대학과 원룸은 불경기지. 연말연시 뭐 호텔 등 호기기죠. 같이 항상 반복되는데 뭐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현상이 좀 뭐냐? 곧 이게 계절적이라고. 거꾸로 무작위라는 것은 랜덤, 즉 뜻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올수 사건인데 가장 대표적인 예를 보니까 천재지변 같은 거, 정부 정책 같은 거 있죠. 이 정부 정책 이미 예견된 겁니까? 그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장기. 이건 시험에 잘 안 냅니다. 자, 우리 장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이런 겁니다. 우리 과거에 들어봤습니까? 일본은 부동산 시장이 잃어버린 20년 들어봤지.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 20년 항상 이 중간에 사이클 변동이 있기 마련이야. 근데 계속 불경기예요. 또 계속 좋아질 수 있어. 한 20년 동안. 이런 게 중에 뭐 있어? 다른 말로 장기 또는 추세 변동인데 이건 실제 딱히 어떤 시험 낼 게 없어. 굳이 시험 내면 이 말 들어와야 돼. 지속적으로 이 말 들으면 이건 전부 장기입니다. 굳이 어떤 글자를 본다면.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지금부터 우리 거기 있는 문제 풀 건데요. 자, 문제 갑니다. 예, 8-11과 8-12는 같은 말이에요. 그거 기억하시는데 8-11은 뭐 있습니까?
8-1, 2부터 할게. 부동산 경기는 경기순환 이외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이 있죠? 요걸 다른 말로 8-11처럼 뭐 있습니까? 다양한 경기적 양상을 가진다 이 말 쓴다고.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8-2번 보니까 넘어가고 8-31 갑니다. 31 보니까 뭐 있습니까? 831 대책이지? 정부 정책이지? 그죠? 요건 뭐요? 무작위 또는 불규칙이지. 8-32 가볼까? DT 아니면 건 정부 정책 아닙니까? 따라서 이것도 불규칙 또는 무작위. 8-41 갑니다. 방학 동안에 대학가 이건 반복되는 거지. 계절이고 8-42 갑니다. 매년 12월 나오지. 매년 나오면 이거 무조건 뭐 있습니까? 예, 계절적이라고. 8-43 갑니다. 나와 있는 게 보니까 봄, 가을마다 반복된다. 이게 뭐야? 계절적이지. 자, 그 다음에 좀 보실 건 9-2번. 이런 가끔 있죠? 여기 보세요. 거기 문제 핵심이 이거야. 순차적 나오지. 그럼 이 순서별로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거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순차적 나면 무조건 순서별로 나야 하라 이겁니다. 그런 건 좀 조심하라고,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보세요, 이제. 마지막 용 묻습니다. 여기 있는 회복과 하향과 후퇴와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상향 등에 대한 각각 있는 시장 특성을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대충 파악할 수 있거든요. 물어보죠. 근데 이거 공부할 때 이거 한 개 구분하지 마. 어차피 후퇴, 하향 둘 다 기분 더러운 거 아닙니까? 그죠? 반대로 얘들은 둘 다 기분 좋은 거지.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거 같이 움직이네, 같이. 응? 후퇴, 회복, 하향 같이 움직이네 생각하면 돼. 굳이 이거 구분하지 말고. 자, 우리 보통 대충 거의 개념 알고 있거든요. 물어보자고요. 요 시장에서는 공실률은 공실 많아지겠지. 요때는 공실 적지. 허가량은 허가량 줄 것이고 이때는 그런 거 보통 물어. 그러니까 기본 그런 개념 살짝 알고 있거든요. 다만 조심할 건 요건 좀 조심하라고요. 과거 사례 가격 또 누구 중심의 시장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힘이 누가 더 셀까 묻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호텔에 대한 과거가 누구지? 얘 과거. 상향이야. 뭐죠? 상향시장에 1억에 매매되었던 것은 호텔 시장은 1억 이상 받을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잘 받아야 1억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 가격이 최고가 되겠지. 최고다. 이게 다른 말로 상한가 이래서 상한가. 다시 회복에 대한 과거 어느 놈이에요? 하향이지. 하향 시장에 매매된 물건은 회복에서 적어도 1억 이상 받을 수 있지, 그지? 회복 시장 1억에 매매된 건 최하하게 되겠지. 이런 걸 다른 말로 하한선, 하한가 쓴다고. 그러면 경기가 나쁠 때는 살 수 있는 수요자 수가 많습니까? 내놓는 공급자 수가 많습니까? 그건 누가 힘이 센 거야, 이제는? 수요자 마음이지. 그죠? 그래서 이때 뭐 시장을 갖다 매수자 시장서. 경기 좋으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집 내놔? 반대로 집을 사겠다, 그죠? 이럴 땐 누가 힘이 세죠? 매도자 중심 시장이에요. 근데 이게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내고 정답을 가장 많이 잡아요, 이게. 누구든 출제한다는 이걸 제일 내기 쉬워한다고, 사실은. 그래서, 자, 보세요. 보자고. 자, 가격이 떨어진다. 이건 경기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지? 이럴 땐 과거 가격이 뭐 된다고? 이게 상한선이야. 이럴 땐 뭐 수요자가 중심이 됩니까? 공급자 중심이 됩니까? 자, 경기가 좋아지면은 집값은 올라가지. 그럼 과거 사례가 무슨 가격? 하한까지. 일단 매도자, 매수자 누가 중시돼? 매도자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암기합니다. 자, 하여튼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제일 많이 혼돈하는 저거예요, 사실은.
자,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저기 있는 책에 중요한 거 체킹하자고. 자, 118페이지 넘어가서 자, 120페이지로 흘러갑니다. 자, 120페이지. 예, 거기 설명된 것 중에서 양갈로 2번 120페이지. 맨 밑에 줄 제일 끝 굵은 걸 수 있죠?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라면 주택 경기, 건축 경기입니다. 그런 줄 꺼놓고. 자, 그 다음에 5척 갑니다. 121페이지. 부동산 수란 특징이 있죠? 갈로 1번 뭐라 했습니까? 쭉 수상 국면은 뚜렷하거나 분명합니까? 하지 않는 거죠? 갈로 2번 부동산 경기는 병행, 역행, 후행할 수도 있죠. 그래 보시고. 갈로 3번은 진폭이 뭐죠? 더 커지. 그다음 4번 보니까 갈로 4번 갑니다. 예, 그 설명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 말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더 길다는 거지. 그 다음에 갈로 5번 갑니다. 5번은 요 말 묻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 안 했는데 요 볼래요? 이건 회복이지. 후퇴지.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급속하지. 요 고저가 대칭, 비대칭. 비대칭이지. 거기 갈로 5번. 6번 갑니다. 부동산 경기는 전국적, 일률적입니까? 지역적, 개별적입니까? 지역적, 개별적이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컨 3번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가 있죠? 자, 얘는, 이것저것 설명되어 있지만요. 뒷장 가볼까? 122페이지. 안에 내용을 다 보지 않고 갈로 1번 공급 지표, 갈로 2번 수요 지표, 갈로 3번 가격 변동의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 5척에 있는 4번, 5번 있고 암기하지 말아요. 어쨌든 경기 측정지표 아까 문제 풀어봤죠? 그죠? 무조건 수요, 공급, 가격의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마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124페이지 부동산 시장의 국면별 특징이 있죠? 이 굳이 다 암기하지만 대충 읽어보시는데 거의 개념 파악되거든요. 다만 저기 뭐 있습니까? 매도자, 매수자, 상한가, 하한가 이것만 정리하시라고. 자, 넘어갑니다. 126페이지요. 컨오버 얘는 제목이 중요하겠네. 그죠? 5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시간적 차이가 존재한다. 이런 말을 기억하시라고. 나머지 그 안에 있는 내용 굳이 알려고 생각하지 말고 5척 갑니다. 예, 컨 6번 다른 형태 경기 변동이 있죠. 갈로 1번, 2번, 3번 이제 그 내용 다 보지 말고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거 마시면 돼요. 아까 문제 풀어보면 알지만 예, 그래 보시고 예, 뒷장에 3절 이 거미집 이론은 항상 시험 내는 친구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출제를 들어가면 그때 하겠습니다. 친구 잘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내용 굉장히 쉬워. 지금 굳이 뭐 있으면 시험 안 나올 거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134페이지 부동산 시장 할게요.